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그룹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한화 관련해서는 해상 방산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 그리고 신세계 그룹주들은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의 15분 동안의 회담, 과연 신세계 주가를, 그러니까 신세계 관련된 그룹주를 더 상승시키게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이 15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만나서 Hello,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 1분 정도 흐르고요. 그러면 약 한 14분인데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뭔가 거창한 그런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세계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시총이 작은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신세계 푸드 역시나 27%대 급등, 그리고 이마트 주가는 5%,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4%, 신세계 주가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초청을 했다라고 해요. 트럼프의 아들이죠. 머스크도 만났고 트럼프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여러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15분 동안 과연 그 여러 주제가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증을 증폭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그룹의 이 북미 사업에 있어서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신세계 INC, 인터 이런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지도 궁금하고요. 머스크 측과는 또 약간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달이 됐죠. 소셜미디어 X 관련한 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래 정 부회장 시절에 인스타그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SNS 사랑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모멘텀에 관련한 마케팅력이 더욱더 증폭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과연 소셜미디어 X 관련해서는 신세계와 어떤 사업을 구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신세계그룹에 대한 미국 사업이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은 갖고 있긴 합니다. 이 사진은요, 이 정용진 회장의 과거 인스타그램에 게재됐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분이 바로 그 트럼프 주니어인데요. 이 사진 보고 정 회장의 SNS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동안에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대부분이 삭제가 돼서 이 사진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미리 기자분이 캡처를 해두셨던 모양입니다. 두 분이 되게 친한 것 같죠? 과연 이 친분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끈끈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워낙에 또 로비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 회장의 이번에 이런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확실한 뭔가 실체가 있어야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신세계그룹의 IT 계열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세계그룹의 IT 관련해서 더욱더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느냐 보다는 가장 시총이 2천억대라서 가볍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이 내수 중심이죠. 이 국내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면세 사업 정도까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신세계는 더욱더 매출에 대한 볼륨을 키우려면 당연히 미국, 북미 시장의 진출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올 1분기 신세계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도 많이 증가한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에 213억 정도 규모였었던 해외 매출이 2023년 작년 기준으로는 235억 원으로 10% 증가하는 나름의 성장세, 숫자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죠. 나름의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91%대 급증을 했습니다.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조금 올라도 숫자가 확실하게 튀는 부분을 여러분 감안을 해두셔야 합니다. 주로 보면은 패션이나 화장품 등의 생활용품 사업 부분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 해외로 수출하는 매출이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마저도 북미보다는 중국 쪽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대한 해외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필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모멘텀, 신세계 그룹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신세계 그룹과 또 이마트 쪽의 그룹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10월 말에 이마트와 신세계는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그리고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로 엇갈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이마트와 신세계의 주가 차트인데요. 경영 분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10월은 동시에 주가가 함께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마트인데 이마트의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밟았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부터 보면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백화점과 면세점인데 이쪽이 약간 지금 정체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내년도에는 백화점보다는 일단 면세점 관련한 이익의 방향성이 실질적으로 전체 실적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백화점은 객단가가 높은 명품 브랜드가 순차적으로 입점될 예정이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을 기대하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축소되는지, 턴어라운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지금 사실 소비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소비 불황의 장기화로 관련된 이런 매출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신세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도 아무래도 지지부진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신세계의 목표 주가는 한 17만 원대에서 21만 원대의 밴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이 신세계는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 최근에 이마트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인데요. 과연 내년 주가도 실적도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시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이 먼저다. 워낙에 차입금 얘기가 많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매출 회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차입금의 축소나 이자 비용 감축 등 실질적인 주주 가치를 제고할 만한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트라는 매장 자체는 감소 추세예요. 한 2017년, 2016년 기준으로 계속해서 매장 수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데 트레이더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 20개 이상 점포를 만들고 나서는 한 2년 동안은 추가 점포를 내지는 않지만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 데나 만들 수는 없겠죠. 규모 입지 자체가 커야 되니까요. 그리고 스타필드도 곳곳에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필드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 굉장히 작은 스타필드도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증가를 더욱더 이끌 만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살짝 기대를 걸어 보겠고요. 연결자 회사인 쓱 SSG나 G마켓의 매출이 역성장을 보이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더해서 최근에 스타벅스 가격 인상 계속해서 있죠. 저는 스타벅스 저희 건물 1층에도 있는데 케이크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렴한 케이크가 6,000원대예요. 그리고 웬만하게 좀 이거 맛있겠다, 크다 싶으면 한 7, 8,000원대 되고 음료 가격도 많이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벅은 못 끊죠.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그리고 원가 개선, 물류비 효율화 등을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세계 건설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이마트로 전이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 가운데 최근에 주가의 강세 그리고 더불어 옆에 차트를 보시면요. 소매 시장 내에서 온라인 침투율과 이마트의 기존점 신장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지금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침투율인데 그게 증감이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마트는 지금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더 강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죠. 그 때문에 이마트가 기존점이 다시 한번 매출이나 이런 신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이마트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를 10분, 15분이든 1분 50초든 만났다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만남 뒤에 이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리게 할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오늘장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신세계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